LG전자의 첫 매스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LG 벨벳의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전월 대비 33% 정도 늘어서 7월 하루 평균 판매량이 2,000대나 된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현상이 직접 벨벳을 사용해본 사람들의 체감비가 시장에서 좋은 평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안정적인 품질과 가격, 그리고 고객들의 입소문 덕분이었던 거죠. LG는 꾸준히 사회공헌을 통해 기업 이미지도 높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생하는 의료진들에게 전자식 마스크를 기증했고, 개발도상국 어린이를 돕기 위해 제품 판매액의 일부를 유니세프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과 분야를 막론하고 진행된 LG의 선행은 올해만 5건이나 됩니다. 이런 LG에 감히 도발해오는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중국의 샤오미입니다. 샤오미는 최근 5G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샤오미는 이 스마트폰이 벨벳폰과 같은 성능이지만 가격은 반값에 출시됐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 스마트폰 시장이 외산폰의 무덤으로 불리는 만큼 중국 핸드폰이 한국에서 자리 잡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한국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과 LG가 8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애플이 16%, 그리고 나머지 외산폰은 다 합쳐도 1%가 안 되거든요. 샤오미는 스마트폰 점유율을 높이고 가전제품을 발판 삼아 한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려는 작전인데요. 하지만 LG는 가전제품 분야마저도 세계 최강이기 때문에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한국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 기업을 도발하는 중국 기업들. 과연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을 꺾을 수 있을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중국의 스마트폰 업체들은 IT 굴기를 외치고 있는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 덕분에 중국 내에서 자국 스마트폰 점유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95.3%를 달성했죠. 하지만 외국에선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미국과의 분쟁으로 화웨이와 ZTE는 미국에서 퇴출되는 분위기고, 화웨이의 반도체를 납품했던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마저도 화웨이와 공식적으로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의 상황은 정반대입니다. 최근 영국은 5G에서 화웨이 제외를 사실상 선언했지만 반대로 삼성에는 러브콜을 보낸 상황이고요. 게다가 영국의 환경장관은 휴대폰은 삼성전자가 최고라는 말까지 남겨서 중국 업체들의 자리가 유럽에서 더욱 없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세계 스마트폰 시장 1위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인 만큼 세계 시장에서도 중국이 한국을 이길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무슨 자신감인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반도체 회사까지도 타도 한국을 외치며 한국을 잡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오히려 초격차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모바일 칩 시장에서도 상전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모바일 디바이스 시장 점유율 88%를 차지하는 퀄컴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5G 반도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퀄컴이 삼성의 주력 제품 생산을 맡기면서 삼성의 경쟁력은 더 높아졌죠. 이렇게 삼성과 퀄컴의 협업 소식이 들리면서 지금 수많은 세력들이 한국 5G 시장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개시했고 IT 관련 인프라까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IT 굴기가 있어도 결국 스마트폰부터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반도체까지 한국에게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한국은 이제 신소재 분야에서도 초격차를 벌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더 작고 더 빠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초저유전율 절연체를 개발했고요. 카이스트와 서울대 연구팀은 스마트폰에 쓰이는 얇은 고불절 투명 플라스틱 필름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화학연구원과 국내 중소기업은 꿈의 소재라 불리는 그래핀을 세계 최초로 고품질로 대량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래핀은 열전도성, 전기전도성, 강도 모두 높을 정도로 성능이 뛰어나 그동안 꿈의 소재라고 불렸는데요. 대량 생산이 어려워 상용화가 더뎠던 그래핀 대량 생산을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해냈습니다. 한국은 2011년까지 그래핀 관련 특허 취득수가 가장 많았고, 지금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서 그래핀의 국제표준과 관련된 리더를 맡고 있는데요. 이젠 그래핀 대량 생산까지 해내면서 한국은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빠르게 신소재 그래핀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도 한국이 20년 내 그래핀 중요 국가로 부상해 신소재 분야에서 앞서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학계와 산업계,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미 몇몇 글로벌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한국행에 올랐는데요. 미국의 듀폰과 램리서치, 독일 머크, 대만 글로벌 웨이퍼스뿐만 아니라 일본계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까지도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글로벌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글로벌 밸류체인 허브로 떠올랐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와 코로나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서면서 세계 각국의 소부장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K방역 체계와 정보통신기술 기반 언택트 서비스를 앞세워 GVC 주도권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특히 소부장 분야에서는 적극적 외자 유치와 인수합병 추진, 한국을 투명하고 안전한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각인시키는데 총력을 쏟을 계획이죠. 여러분도 한국이 지금까지의 꾸준한 노력과 연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기초산업인 소부장부터 반도체, 스마트폰, 5G 같은 첨단 산업까지 모두 다른 나라를 선도하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와 관련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식하시나요? 세계 1위 투자가 워렌 버핏도 극찬한 한국의 급등 종목 발굴 사이트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이 책 한 권이면 왜 급등 종목이 나오는지 완벽히 파악할 수 있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미국에서 삼성전자 통신 장비를 구입하면 재정 지원을 하겠다라고 개발도상국에 제안을 했다는 뉴스가 화제입니다. 도대체 무슨 자금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주겠다는 것인지 궁금해지는 소식입니다. 갑자기 나온 뉴스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이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미국 국제개발기구의 보니 그릭 부국장은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개발도상국이 중국이 아닌 민주국가의 공급업체로부터 통신장비 하드웨어를 구매할 경우에 총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 및 기타 자금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제개발기구는 세계 최고의 국제개발기관으로 가난한 나라를 원조하면서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표현하기를 우리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진전시키고 미국의 관대함과 선의를 보여주기를 원한다 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결국 미국 국제개발기구가 중국의 화웨이 등 통신 장비를 퇴출시키는 정책에까지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것은 미국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는 국제개발기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들이 중국의 통신 장비를 채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그동안 화웨이 등 중국 통신 장비들이 투자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완전히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민주국가의 통신 장비들은 더 안전하고 재정 지원으로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은 통신망 구축에 있어서 화웨이와 ZTE 등 중국의 통신 장비를 선택할 경우에 사이버 보안과 국가 안보 기밀 유출의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이런 불안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국 통신 장비들을 우선순위로 선택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미국이 개발도상국의 고민을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보니 그릭 부국장은 구체적으로 민주국가의 통신 장비로 한국의 삼성전자,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슨을 지목했습니다. 이 세 나라의 제품을 구매한다면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화웨이는 미국이 지난해에 내린 부품 공급 금지 조치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등을 통해 엄청난 수량의 부품을 공수하면서 재고를 보유하는 전략을 사용했지만 곧 바닥을 드러낼 지경입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소프트웨어 개발에 꼭 필요한 ARM 회사와의 칩 설계까지 막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이엔드급 제품 개발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지난해부터 화웨이는 1년을 버티기 어렵다,
곧 모든 사업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 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화웨이가 좀 더 버티면서 살아날 방법을 찾아보겠다 라는 희망마저 철저히 짓밟겠다는 것이 이번 미국 국제개발기구의 결정입니다. 화웨이는 중저가 브랜드인 아너를 중국의 주요 스마트폰 유통업체인 디지털 차이나에 현금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업체로는 전자제품 제조업체 TCL과 샤오미 등도 잠재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너가 매각이 될 경우에는 미국의 규제 대상이 되지 않고 결국 아너 브랜드 휴대폰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모두에게 윈윈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규제를 피하면서 중국이라는 국가에는 큰 도움이 되는 꼼수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런 꼼수에 미국이 순순히 속아 넘어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강경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할 상황입니다. 먼저 미국은 지난해 연말에 미국의 라이벌 화웨이와 ZTE를 타겟으로 해 600억 달러의 현금을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중국 통신 장비 업체를 시장에서 완전히 몰아내기 위해 70조 원이 넘는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출범한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에 예산 600억 달러를 배정해 두 기업의 통신 장비 판매가 불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는 전 세계 중저소득 국가들을 돕기 위해 미국 정부가 만든 기구인데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대출하거나 대출 보증을 해줌으로써 미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기구입니다. 즉, 약 73조 원의 자금으로 중국산 통신 장비 대신에 다른 나라의 통신 장비를 구입한다면 무조건 대출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화웨이나 ZTE가 중국 정부의 보조금으로 싼 가격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으니 그런 식으로 한번 제대로 붙어보자는 거죠. 같은 방법으로 이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겠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으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국제개발기구의 보니 그릭 부국장이 재정 지원이 이 73조 원의 일부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미국의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총출동을 해 완벽한 팀워크를 갖추고 전투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날이 갈수록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사용해 칩을 설계하고 제조하는 반도체 회사는 미국 상무부로부터 라이센스를 얻지 않고는 화웨이에 판매할 수 없다 라는 조치는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장 대만의 TSMC는 화웨이와의 관계를 끊겠다 라고 발표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조차 판매를 중지했습니다. 최근 인텔과 AMD 등은 공급 면허를 받고 일부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지만 이 역시 노트북용 프로세서 관련 제품일 뿐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강력한 조치는 영국이 1월에 내린 결정을 번복하고 화웨이 통신 장비의 도입을 금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화웨이는 지난 9월 23일 우리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 라고 충격적인 인터뷰를 하기까지 되었습니다. 특별히 미국 하원은 지난해 12월에 연방통신위원회 자금으로 화웨이의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상원이 연방기금으로 중국 화웨이의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은 연방통신위원회가 10억 달러, 약 1조 2천억 원 기금으로 미국 중소통신업체가 화웨이와 ZTE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의 장비를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미국 지방통신공급단체는 2018년 FCC에 제출한 자료에서 회원의 약 25%가 화웨이와 ZTE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산했고 이 25%를 완전히 교체해버리도록 엄청난 자금 지원을 약속한 것입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 1위 통신 사업자이며 이동통신 매출 기준 세계 1위 기업인 버라이즌에 약 8조 원의 통신 장비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단일 수출로는 최대 규모이며 앞으로 더 많은 통신 장비 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가 되는 뉴스입니다.